서울시의 새해 예산이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서울시 예산안이 법정기한 안에 통과된 거 2012년 이후 무려 5년 만입니다. 지난해보다 6.8% 늘어나는 31조 8천억 원으로 편성된 예산. 오늘 신년 특집으로 진행되는 2018 서울 정책 비전 서울시 올해 예산과 주요 정책들 분야별로 나눠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서울을 뜨겁게 달궜던 도시계획과 교통, 그리고 도시 안전 분야 짚어볼 예정인데요. 공공교통 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장 먼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30조가 채 되지 않았던 지난해 예산과 달리 올해는 드디어 31조 8천억, 이렇게 30조를 넘어섰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어떻게 증액이 되는지 좀 일단 일목요연하게 보고서 짚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총액으로는 31조가 넘어섰고요. 예.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한 700억 정도가 더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31조 8천억 정도 규모가 됐고요. 예.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아무래도 이제 그 교통이나 안전 인프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3조 예. 6천억 정도가 교통이나 아니면 안전 인프라 투자로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복지 쪽 같은 경우는 맞춤형 그 복지 전달 체계를 강화한다라는 취지에서 전년보다 한 12% 가량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딜 일자리 좀 강화하는데 한 5천억, 600억 정도 편성이 됐으니까 이 세 가지 분야가 가장 역점적으로 투자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정말 퍼센테이지로만 보면은 교통 안전 분야가 그렇죠. 12.7%가 늘어났으니까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 예, 지금 그 보면은 문화 관광 쪽 1.7%밖에 안 늘어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섭섭한 분야고요. 그리고 재생 주택 분야는 오히려 예. 전년 대비 감소했어요. 네. 8.4%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일종의 이제 스폰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서울시가 이제 야심차게 서울형 리츠 제도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을 좀 변형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당초 이제 사업 시행 초기다 보니까 매입 단가의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작년 말까지 지출액이 한 20-30% 정도밖에 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숨고르기 차원에서 주택 분야의 그 예산은 좀 조정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작년에 너무 많이 책정했다가 제대로 쓰지 않아가지고 깎았군요. 예, 이제 조정하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용 예산을 깎는 그런 원칙은 어김없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도시계획, 또 도시재생, 또 안전, 교통, 시민의 재산권하고도 직결되지 않습니까? 먼저 도시재생 예산 중에서 주목할 만한 거 한번 짚어주시죠, 소장님. 그 도시재생은 지금 이제 내년도에 4,900억인가 5천억 정도 이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주거 부분일 텐데요. 서울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주거 분야뿐만 아니라 뭐 남산 예장자락의 문제라든가 뭐 이 노들섬 광화문 뭐 이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서울역 주변에 뭐 신경제 재생이라든가 뭐 이런 낙후된 세운상가 뭐 이런 식의 경제 재생도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좀 특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그 재생 관련한 것에선 서울시 제외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이미 1차 공모가 끝났지만 올해 이제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올 초 한 2, 3월쯤에 다시 서울시를 다시 포함시킬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정부 쪽 돈이 들어와서 이제 전체로서는 이제 늘어나는 거죠. 서울시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1조 4천억인데 70군데 진행할 예정인데 200군데 정도 신청을 해서 선정을 마쳤다고 합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들섬 같은 경우 참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명박, 뭐 오세훈 뭐 시장, 뭐 노들섬 가지고 뭐 별의별 계획들이 다 있었죠. 뭐 오페라 하우스도 짓는다 그랬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또 지금 뭐 노들섬에서 그 농업도 해보고 그러니까 뭐 그거 갖고는 뭐 그 비싼 땅에다가 왜 농사를 짓느냐 이런 비난도 있었고 그랬는데 자, 새로운 사업 방식으로 특화된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노들성 문제는 뭐 꽤 오래된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여전히 새로운 대안도 사실 좀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기존에 뭐 모를 심다든가 이랬던 거는 계획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약간 시간을 끄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이제는 조금 그 시민 참여형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문화 쪽 관련하신 분들은 아직 좀 그 반발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 특히 김성철 위원장님 같은 문화 쪽 인사들은 이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지적해 주시죠.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그 전임 시장이 갖고 있었던 오페라하우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하향식 그 도시 계획에 의해서 됐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시민들한테 갖고 있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 상향식의 도시 계획이나 내지는 이제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네. 했는데 뭐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 계획을 공모한달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다양한 수단을 쓰긴 했으나 여전히 주민 참여나 혹은 시민 의견 수렴과 관련돼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는 이제 다소 불만 어린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합 문화 공간을 들여오면서 네. 거기서 좀 더 시민들이 직접 그 그렇죠. 공간 안에 컨텐츠들을 갖다 채워낼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또 문화 예술인과 또 일반 시민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렇죠.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 맞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것도 역시 그렇죠. 위에서 결정돼가지고 내려온 거 아니냐 예, 뭐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예, 나오시죠. 맞습니다. 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노드섬까지 가서 그렇죠. 노드섬까지 가서 누가 이제 공연을 그렇게 보고 만들고 하겠느냐. 그런 면에서 이제 접근성 부분, 뭐 그것 때문에 나오는 보행도로, 그러니까 보행교 문제, 예. 이제 이렇게 거기에 연관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뭐 동작 쪽이나 용산 쪽 주민들 같은 경우는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느냐라는 불만 어린 시선도 있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또 뭐 사실은 계속 강남 쪽 거의 그렇죠. 노드섬도 강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강남 쪽에만 그렇게 문화 공간들을 짓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앞으로의 사업들 얼마나 귀를 더 열고 진행하느냐 맞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주목되는 도시 계획 재생 그 권역이라고 하면은 서울역이라든가 그렇죠. 남대문시장이라든가 또 중림동, 서계동, 회계동 뭐 이런 5개 구역 아닙니까? 근데 이곳이 어떻게 바뀔까요?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예. 그래서 크게 저 같은 경우는 한 3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첫 번째는 기조성된 서울역 고가와 이제 시너지를 내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크게는 이게 이제 서울역과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구 서울역사의 그 발전 계획하고는 이제 다소 이제 동떨어져서 서울역 고가 사업이 됐던 측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서울역 권역이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가가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남대문 시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대문 시장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 법인이 몇 해 전에 시장 정비 사업 계획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이제 보류된 상태인데요. 그런 것들이 전체 도시계획, 그러니까 도시재생계획과 어떻게 잘 연계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차관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 서울역 인근에는 굉장히 이제 주거 약자들이 사는 쪽방촌이나 아니면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작업실 등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정착하면서 도시재생이 진행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측면으로 해서 이 3가지 측면이 좀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도시재생 사업의 특징이 2019년까지는 서울시 재정으로 하다가 2020년부터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재정 투자를 통해서 일종의 이제 그 사업성을 만들어내야 2020년부터 이제 민간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좀 무리하게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서 속도를 추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말씀하신 부분을 갖다 참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다양하게 그 바뀔 예정인데 맞습니다. 서울시가 잘못하면은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수성과 그다음에 장소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도시재생에는 중요한 맥락일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서울역이 구상하고 있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의 큰 구상하고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전면 수복 방식의, 그러니까 과거 이제 뉴타운 재개발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방식의 도시 변형이 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면에서 약간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 거죠. 굉장히 또 그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생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 5곳의 도시 재생 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을 갖다 지켜나가면서 이런 변화들을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될까요? 일단은 아까 뭐 수복 뭐 형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이제 너무 이 과거 내지는 어떤 정해진 틀을 가지고 이제 생각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 다른 계획들과 그 연동된 종합계획 이런 차원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이제 특색의 문제인데 그 민간 투자 사업이 이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예. 제가 볼 때는 자칫 잘못하다가 예. 이 공공이 예. 그 민간 투자 사업이 들어올 정도로 매력 있는 곳이 이제 된다는 건 양날의 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들어올 수 있는 민간 자본이라는 게 대자본들일 수밖에 없을 텐데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일반 그 사는 아까 쪽방촌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그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과는 좀 떨어진 그런 계획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않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처음에 서울역을 다시 이렇게 만든다고 할 때 그 조언을 해주러 이제 한번 갔었는데 서울역에 그 저런 그 문화 공간을 만든다는 원칙은 그렇죠. 원칙이야 그럼요. 뭐 동의를 했지만 근데 지금 현재 섬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 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큐레이터들만 먹여 살리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주민들과 또 시민들 거기 그 주변의 주민들도 만족스러워야 되고 시민들도 원활하게 거기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고가도로 짓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총체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예산도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서울시 아까 우리 소장님이 잠깐 지적하셨지만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쪽에서 지원하는 건 제외됐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진짜 뭐 정부에서 다시 뭐 포함을 시켜서 뭐 예산 분배를 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또 이렇게 제외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예산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그 서울형 그 도시재생 선도 사업이라고 해서 이미 이제 13곳 정도는 지정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상반기에 2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17곳이 또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 계획이 발표될 때 이제 향후 5년간 2천억 정도의 재정을 투자하겠다라는 재정 투자 계획도 이미 수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의 도시재생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재정 투자 계획이 바뀌거나 혹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이제 이미 30곳에 이제 도시재생 지역이 있는 셈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재정 투자와 관련된 부분 쟁점보다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지 중에서 굉장히 큰 지역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등포의 그 지역 같은 경우는 70만 제곱미터가 넘거든요. 그럼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큰 거여서 이런 것들이 그 도시재생 사업과 같이 그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재생 방식으로 과연 가능한 규모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은 걱정이 있죠. 여러 가지 숙제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이 화두가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낯선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곡차곡 채워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또 많은 부분 시민들과 함께 소통을 해나가면서 오해를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더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자, 포항 대지진 이후에 우선적으로 그 예산이 있다면 내진 설계, 또 보강 공사, 뭐 이런 부분에 써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또 민간 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실 내진이 충분히 그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거기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이 예산 충분합니까 지금? 사실은 이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심각성보다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 건 틀림없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서울시의 내진 그 유를 보면 공공이나 민간이나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니 근데 학교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걱정하는 부분이 단독주택이라든가 학교라든가 하는 부분인데 단독주택은 뭐 그렇다고 쳐도 학교는 26%에 머물러 이렇게 놓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민간들은 지금 한 40, 30, 20 이 정도거든요. 오히려 공공은 높아요. 도시철도나 도로시설물은 84 뭐 이렇게 되거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가장 큰 논란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지하철 1, 2, 3, 4, 5선 내진 설계였습니다. 계속 정부는 돈을 안 주겠다 하다 싸우다가 결국 올해부터는 편성이 돼가지고 그나마 있는 80%도 거의 100%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민간 쪽으로 좀 돌려서 민간의 내진율을 높이는 데 좀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지나치게 공공 부분에 너무 집중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교육 문제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 어떻게 달라질 거냐 이런 얘기를 작년 말에 하면서
이 학교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돈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당분간 이 내진율이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 같은 건 좀 있을까요? 뭐 사실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작년도 이제 2017년도 예산을 발표하면서 내진 원년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중심적으로 했던 것이 이제 지하철 내진 보강과 도로 시설 내진 보강 이 두 가지 부분이 이제 강화가 됐던 거고요. 근데 이제 앞서 보신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하철이나 도로 인프라의 경우에는 이제 내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민간 건축물이나 내지 이제 학교 시설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는 시설의 내진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이 두 개가 지금 다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 새롭게 짓는 학교나 혹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서 가급적 건설비가 많이 들더라도 내진 보강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의 교육경비 보조금이나 이런 사용처가 뭐 그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쓰이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그 뭐 학교 책걸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보제 교체 말고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서울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청 재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 확실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사실 도시 안전을 비롯해서 교통 분야도 굉장히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지난해보다 뭐 돈이 꽤 늘었어요. 주목할 만한 사업 한번 짚어주시죠. 뭐 일단 좀 인기가 좋은 따릉이 관련한 예산이 좀 대폭 늘어나서 2만 대를 이제 운영하겠다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지하철 9호선이 이제 막바지 이제 그 공사를 해서 개통을 이제 할 텐데 그 관련된 예산이 지금 투입돼 있고요. 뭐 천호대로 확장 공사라든가 뭐 간산도로망 이 중에 이런 것에 한 8,400억 정도 지금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지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 좀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직도 신설 쪽에 좀 더 많이 가 있는 것 같은. 이 따릉이 얘기를 하면은 또 도로 다이어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도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또 차들이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들 뭐 예상되는 거 없습니까? 당연히 이제 결국 선택하는 문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대문 안에 뭐 앞으로 이제 대중교통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천천히 가는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자전거를 먼저 보급을 하는 그런 게 조금 이제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 서울 시민들과 대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느리고 뭐 자전거부터 먼저 만들어 놓으면 그 자전거가 다 망가진 다음에 또 뭘 할 것이니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심에서는 자전거 정치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죠. 자, 그 참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할 말이 많은데 저는 이제 지하철 안전사고 얘기 좀 잠깐 해보고 싶어요. 일단 그 지하철 안전 또 노후 교량 유지 보수에 대해서 예산 충분합니까? 지금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요.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하는 건 1년에 한 9천억 이상 써야 된다고 지금 하는 보고서도 있는데 지금 예산은 그것의 한 몇 분의 1에 불과한 지금 상황이고요. 그나마 이번에 그 노후 전동차 150량 교체 그 예산 중요하죠. 정도가 이제 돼 있어서 뭐 일단은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좀 그 왜 부족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도 굉장히 그 많이 이번에 늘어났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서울이 어떤 특색을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사업 어떤 곳에 있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일단 뭐 총량적으로 보면 앞서서 이제 그 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문화관광 쪽이 좀 축소를 했죠. 아마 이제 관광 사업 쪽이 감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굉장히 축소했던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자면 올해 이제 편성된 예산 중에서 가장 좀 눈이 갈 만한 거는 세계도시 관광총회라고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신규로 8억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역사문화자원과 관련된 개발이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서소문 주변에 있는 역사 유적지 관광자원화가 한 13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좀 약간 다른 부분인데 그 서울 관광 마케팅 주식회사를 이제 재단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원래 당초 예산안에는 없었는데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한 100만 원 정도의 출연금이 신규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단 전환과 관련된 것들도 좀 가시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100만 원이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으로 재단을 만든다고요? 일단 이제 그 근거를, 최소한의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좀 반론이 많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네, 시의회 그 심의 과정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진행을 하신 거죠. 예. 뭐, 워낙 예산과 관련돼 있는 자료들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정리하는 게 너무 숨가쁩니다. 네, 시간은 없고요. 그런데, 자, 숫자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변화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가 그 그래픽 보면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숫자로 이런 부분이 변한다. 자, 임대주택 공급 2017년에 7만 9천 호 늘어났는데 2018년에 8만 3천 호 정도 늘어난다. 4천 호 정도. 네, 또 따릉이 2만 대로 1,540개소로 늘어난다. 전기차가 8,530대. 전기차는 따릉이에 비해서 상당히 좀 그 속도는 느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후 하수관 정비도 이제 156km의 정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이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 시민들에게 그 짚어드리고 싶은 그런 숫자가 있습니까? 임대주택 공급은 사실 저 1기 때 그 8만 호 건설 얘기를 하면서 그 진행돼 왔던 것이 좀 속도가 많이 이제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정책에 좀 더 그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따릉이는 좀 잘 되고 있긴 하지만 10배를 갑자기 늘린다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뭐 함께 변화돼야 될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도로도 그러면 한 2배 정도 늘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전기차 보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전기차 관련해서 그 좀 논란이 있어요. 제주도 같이 막 진행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전기차에 지원되는 중앙정부 예산 이것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액수라면 이제 새롭게 서울시가 투입하는 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노후 하수관 정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하수관 정비 문제가 많긴 한데 그래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별로 큰 변화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았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도시계획과 재생 또 교통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서울시 예산 중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뭐 이런 거 한번 짚어주시죠. 뭐 교통 쪽으로만 한정을 해놓고 보면은 이제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장 체감할 수 없긴 한데요. 작년 연말에 이제 그 우이 신설선이 좀 고장이 나서 굉장히 시민들 불편을 겪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고 시민들은 되게 답답해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구조에는 사실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민재 사업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시행사, 운영사가 층층이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민재 사업의 구조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도 신림선이나 동북선, 면목선, 위례선 등등 이제 민재 경전철 사업들이 이제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그러니까 재정 투자에 대한 방식뿐만이 아니라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도 시민들께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작년 연말에 있었던 우이선과 관련된 그런 사고처럼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소장님. 그 지금 아까 도시재생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지금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시가 그 지방세나 뭐 이게 세금들이 좀 많이 거쳐서 작년도 이렇게 결산했을 때 잉여금이 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거의 조금 보태면 3조 정도 된다고 또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남았어요. 잉여금이요? 순세계 잉여금이. 잉여금이 아니고 순세계 잉여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한 2, 3년 전부터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부족하다의 문제보다는 그 돈을 어떻게 잘 쓰는가, 그리고 어떤 게 우선적으로 이제 배치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지금 같으면 지금 뒤늦게 좀 이슈가 됐지만 안전이나 뭐 이런 문제에 좀 집중해서 돈을 쓴다면 뭐 2, 3조도 그 정도까지도 안 해도 충분히 시민 체감하는 그런 예산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이후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에서 좋은 소식들을 갖다 좀 기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군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장 그리고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모시고 2018년 서울시 도시계획과 안전교통 분야에 대한 예산 정책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